자, 이번에는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내용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석기 선수와 관련된 내용 계속 기사가 쏟아지고 있네요. 경향신문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기사. 젊은 빙상인 연대, 빙상계 성폭력 피해 선수 더 있다. 더 있다는 폭로가 또 나온 겁니다. 가해자 공개 기자회견 준비, 그리고요, 조재범 코치와 합의한 일부 피해자들은요, 이런 성폭력 폭로가 있은 뒤에 합의를 취하했습니다. 합의한 거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용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심 선수를 제외한 다른 선수들도 빙상계 실세들에게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에 시달려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렇게 젊은 빙상인 연대가 밝혔습니다. 도대체 누굴까요? 빙상계의 이 실세들. 내용 더 있습니다. 심 선수를 제외한 3명의 선수는 조전 코치와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심 선수가 조전 코치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마음을 바꿔서 합의를 취하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영걸 전 대표님. 예. 더 있다는 폭로가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짐작을 했습니다. 과연 심 선수 한 명일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진짜 스포츠계에 예. 뭐 오래전부터 그런 소문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심석희 선수가 저렇게 6살부터 저렇게 예. 이렇게 노출이 되고 예. 또 락카, 예. 선수촌 락카 예. 뭐 예. 이런 데서까지 대학 이런 데서까지 예. 저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거는 어른으로서 참 부끄럽고 공분을 참 참을 수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특히 쇼트트랙 같은 거는 1대1 지도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밀착돼 있는 게 있죠. 그래서 그런지 계속 또 얘기를 어떻게 보면은 그루밍 성폭력이라고 봐요. 그루밍 성폭력. 예. 왜 교회 성직자하고 신도들 간의 신뢰관계나 그 존경심을 이용해서 성폭력하는 거. 그러니까 지도자가 코치가 어린 선수들을 저렇게 하는 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천인공노할 범죄인데 그동안에 선수가 그거를 예. 폭로를 하면 예. 개인적으로 자꾸 매도를 해버렸으니까 폭로를 못한 거죠. 이번에 심석희 선수가 다시 이렇게 폭로를 한 것도 그 범죄자가 예. 코치가 지금 그 합의문을 계속 다른 피해자한테 받아냈잖아요. 예. 심석희 선수만 빠지고 다 받아냈거든요. 그래서 2심에 가면은 그 합의문 갖고서 또 집행유예로 또 나오게 되면 예. 또 빙상계에 또 복귀를 하잖아요. 복귀를 하면 심석희 선수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또 피해의식, 예. 나만 억울하다는 피해의식, 그리고 예. 또 그 팬이라고 편지를 보냈대요. 예. 심석희 선수가 지난번에 예. 그 미투 한 거에 대해서 예. 굉장히 용기를 얻었다. 나한테 힘을 줘라. 예, 예. 그래서 거기에 용기를 얻어서 심석희 선수가 했다는데 대단한 용기죠. 그러니까 어제 문화체육부 노태강 차관이 예. 뭐 사과를 했는데 예. 내가 보기에는 사과하는 것도 무책임한 거예요. 나오자마자 바로 사과해요. 지금 정부는 어떻게 사과는 무지하게 빨리 해요. 그 펜션에 사고 나도 유은혜 예. 장관이 하루 만에 또 그 사과하고 전수조사한다더니 이것도 바로 사과하고 조사한다는데 예. 진짜 대책이 뭔지 예. 뭐를 근본적으로 바꿀 예. 건지 여태까지 다 알고 있었던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도 무책임하고 협회도 무책임한 거예요. 미국에는 왜 그 성폭력 그 예. 뭐 무슨 주치의 하는 사람은 그렇죠. 360년형을 내리고 그 단체 협회를 없애버렸잖아요. 그리고 단 학교 총장도 예. 날라가고 했는데 예. 우리는 다들 지켜보고만 있었고 그러다 예.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개인 문제가 돼버린 거죠. 모두가 저는 어른이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윤영걸 전 대표께서 어른 모두가 반성해야 되면서 공분을 표출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이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소식과 관련해서 지금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 저희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 보도인데요. 북중 4차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공감대에 도달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공감대. 그리고요. 시진핑, 김정은 한반도 문제 정치적 해결하기로 노력한다. 이런 합의를 했다는 소식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정은 북한 비핵화 입장 견지할 것.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핵화 입장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요. 한반도 비핵화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지지한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김정은 북미 2차 정상회담 성과 위에 노력하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5가지의 속보 전해드렸는데요. 글쎄요. 기존에 저희가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을 반복한 부분. 그러니까 이번 북중 정상회담은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아까 저희가 논평에서 전해드린 대로 중국이 북한 뒤에 있다라는 부분을 확실히 강조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속보 좀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심석희 선수와 관련된 내용으로 좀 이어가 보겠는데요. 다음 기사가 있습니다. 국가가 과연 무엇을 했는가 이 부분을 질문하는 기사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성폭행 폭로 심석희 변호인의 얘기입니다. 임상혁 변호사가 여기 사진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군요. 국가가 관리하는 선수촌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개인의 문제, 개인의 비리로 넘기면 안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폭로 내용에 따르면요. 범행은 국가가 관리하는 선수촌에서 벌어졌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통제된 시스템에 선수 넣어두고 그 안에서 범죄 벌어지면 나 몰라라. 국가가 절실하게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선수들은요, 대들어봤자 손해다 이런 인식이 퍼져 있다고 합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 네. 국가가 관리하는 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변호인은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일단은 뭐 이게 개인의 그냥 개인 간의 일탈로 이게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그 전문적인 기관 아닙니까? 네. 선수촌이라는 공간에서 그렇죠. 일어났던 거고. 여기 있는 대로 통제된 시스템입니다. 그 안은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 일반 사인의 그런 예. 그 접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런 가불 관계에 있는 그 지위 관계에서 일어난 부분이기 예. 때문에 무엇보다도 국가가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들여다봤어야 될 아. 그런 책임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이 정도까지 장기간 이런 문제들이 생겨났다면 예. 어느 정도 관리하는 책에서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의심을 줄 수가 없습니다. 네, 사실은요. 왜냐하면 뭐 지금 심석희 선수만 하더라도 17세부터 거의 한 4년 넘게 이런 그 고통을 당해왔는데 예. 아마 선수들 사이에서는 소문은 났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말해봤자 네가 어떻게 이 그 공고한 갑들의 그 지위를 무너뜨릴 수 있겠냐 예. 이런 그 회의감 때문에 폭로를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예. 어떻게 보면 관리하는 입장 국가에서는 선수들의 그런 안이라든지 처우보다는 메달의 색깔에만 너무 관심을 갖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부분이 여기 기사에 있어서 마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소송 제기한 선수 불이익 당해도 연맹과 대한체육회 방관하기만. 변호인의 말입니다. 여기에 뭔가 좀 들여다봐야 할 대목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여기서요, 저희가 관련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고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올림픽 하나를 위해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많은 준비를 해왔는데요. 그냥 이 자리까지 잘 살아 있어준 저 자신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그런 사실은 전혀 없었다는 게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고소장을 좀 확보되는 대로 저희도 준비를 할 거고. 네. 방금 보신 영상에서 심석희 선수의 저 발언이 지금 들어보니까 의미심장하네요.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이렇게 있는 내가 대단하다. 스스로. 저 말이 그때는 열심히 노력을 했다. 그런 의미로 들렸는데 지금 보니까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김창희 교수님. 정말 가슴이 저려오는데요. 예. 이제까지 살아온 저 자신에게 감사하다. 얼마나 악조건 속에서 선수와 경쟁하기보다 오히려 감독, 코치나 이런 스텝으로부터의 점여오는 이런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이런 여성으로서 감당해왔다는 예. 것이 살아온 자신에게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예. 부모들 입장에서는 큰 충격을 느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저 들고요. 당시에 인터뷰를 할 때 심석희 선수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그 보는 사람들은 예. 전후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의아심을 갖지만 본인의 처지에서는 그야말로 절박한 그런 호소를 한 것이죠. 저는 아까 이제 국가의 책임이라고 얘기했는데 예. 자칫 국가의 책임이 이렇게 해버리면 예. 뭉뚱거려서 책임이 분산돼 버리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예. 선수촌에서 발생했다는 거. 그리고 예. 대한체육회, 예. 개인 빙상연맹 예. 이런 곳에서 바로 국가가 시스템적으로 관리, 견제, 고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다 줬거든요. 예. 그런데 어디에도 선수는 예. 호소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것은 정부의 실패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아까 사과하고도 욕을 먹는다고 하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예. 사과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나 예. 안심할 수 있는 후속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서둘러 사과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면피가 아닌가. 예. 그래서 저는 문체부나 대한 체육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지금 저는 보면 이 민간기구를 통해 가지고 이미 자기네들 스스로의 조사 능력이라든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제3의 기구가 예. 형성이 돼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질까? 얼마 전에는 컬링 선수들이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쇼트트랙에서 일이 벌어졌거든요. 과연 체육계, 이른바 엘리트 선수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금메달 리스트도 꼼짝 못하는 쇼트트랙 주종 관계다. 이렇게 한겨레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내용 자세히 보겠습니다. 보통 초등생 때부터 개인 코칭을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절대적인 갑 위치에 서게 됩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지도자에게 배우게 되는 겁니다. 선수들은요, 구타를 당해도 저항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학부모들은요, 자식의 장래를 걱정해서 부당한 현실을 알더라도 눈을 감을 수밖에 없는 을의 입장에 있답니다. 절대적 갑과 눈을 감는 을. 지금까지 이랬던 거군요. 그래서 알려지지 않고 그 안에서 썩을 대로 썩은 것 같습니다. 자, 변호사 변호사, 정부 앞으로 할 일 많습니다. 이 내용 보면요. 어떻게 가야 될까요? 정부에서 관심을 가졌던 건 기존에 메달을 몇 개 따느냐, 메달의 색깔이 무엇이었느냐에만 주로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동계올림픽이라든가 하계올림픽을 앞두고 있으면 어느 종목에서 몇 개의 메달을 따고 몇 가지 성적을 내고 우리가 세계에서 종합 묘지를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만 이제 지침이 내려가게 되죠. 그럼 대한체육회라든가 산하 간부 단체에서는 이제 어떻게든 선수들을 닥달을 해서 그 성과를 이뤄내기만 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수들은 거기에 대한 일종의 뭐 금전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상을 받는 것으로 스스로를 위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결국 성적 지상주의가 만들어내는 하나의 그 안타까움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에서 세계 몇 위를 한다고 해서 당장 우리나라의 국격은 올라가겠지만 그것이 선수들과 국민들의 인생에 달라지는 면은 아닙니다. 조금 선수들이 즐기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국민들도 그 경기 자체를 그대로 즐기는 모습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사회가 너무 우리나라가 종합 4위를 했다, 종합 5위를 했다, 몇 년 연속 세계 10위권을 했다. 거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너무 성과에만 연연하기보다는 이제 스포츠 자체를 즐기고 그 자체를 우리 국민들도 이제 색깔이 아니라 동메달을 따도 충분히 박수를 칠 수 있고 넘어져서도 끝까지 완주한 곳에 박수를 칠 만한 국민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성적보다는 정부에서 관심을 갖는 면은 이런 어느 정도 환경 조성에 좀 더 이제 관심을 갖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대한체육회에서도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합쳤던 이유도 바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너무 성적에만 연연하지 말자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올림픽 때만 되면요, 뭐 세계 10위다. 이번에는 금메달을 몇 개 딸 수 있다. 이 얘기만 아주 쏟아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올림픽 10위권, 이게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자꾸 느끼게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